현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이후 최악의 외교 상태로 평가되고 있는 살 얼음판과 같은 한일 양국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한국 절반이 일본에 가기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국가 간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본의 경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를 우려하면서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막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업인 특별 입국인 일본 패스트트랙에 여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한국 국민의 절반이 일본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소 의외라고 전해지는데요. 일본에서 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인이 정말 일본에 가기 원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국민 설문조사 결과. 실제 이러한 일본의 보도는 그냥 망상으로 한 게 아니고 언론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공익재단인 신문통신조사회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면접 및 전화로 한국과 중국, 미국, 프랑스, 태국 등 5개국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대상자는 각국에서 약 1000명씩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겨우 1000명 가지고 그러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여론조사의 1000명 표본은 매우 정확한 편이라서 1000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일본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51%가 가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1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문통신조사회는 2015년부터 연간 1회 이런 조사를 해왔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다른 나라 국민의 응답 비율을 보면 태국 77.8%, 프랑스 60.2%, 미국 51.8%, 중국 40.3% 순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전반적인 감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에 따릅니다. 실제 지지통신에 따르면 신문통신조사회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태국 89.6, 미국 79.6, 프랑스 77.8, 중국 39.7, 한국 31.3%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호감이 있다는 한국 여론조사 참가자의 답변 비율은 직전 조사 대비 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때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대폭 상승했고 여행을 원하는 심리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국 쪽을 담당한 관계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퇴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일본 언론의 보도와 설문조사를 적극 반발하고 있는 모습도 연출됩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이 필요하다. 우선 이 한국인 절반가량이 일본에 가길 원한다는 설문조사는 2015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실시된 것은 아니고 나름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일본 관광객이 90%가 급감했을 때에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일본을 여행 가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약 82% 정도였다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가 과연 이 시점에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의문도 같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위중해 한국인들이 장기간 방문을 꺼려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정보나 동선 등이 공개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해 변이 바이러스도 심한 상황이죠. 또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코로나를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현 시점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가만히 있지 말고 한국이 일본을 돕게 되면 일본은 다양한 국면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예정된 한일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협회에 제안을 해 한일 평가전을 갖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일본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축구협회가 10년 만에 한국 축협에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많았을 때에는 한국을 적절한 상대로 취급을 안하고 해외 강팀들만 불러오곤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자 이동이 편하면서도 손흥민 등 월드스타가 포진해서 나름 실력도 괜찮은 한국을 낙점해서 홈그라운드에 불렀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한국보다 훨씬 위험해 보이는 일본의 국대 차출은 전혀 한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스포츠 매체도 관련 보도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일전은 무조건 반대한다. 한국팀은 코로나 창궐한 일본에 가면 안 된다 라면서 많은 네티즌도 한일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물론 벤투 감독을 위시한 한국팀은 매일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개별로 진행할 것이라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내세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시선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코로나의 위험까지 도사리며 심지어 양국의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한일전은 늘 예민해서 국민들이 쉽게 자극을 받는데 일본의 올림픽 시뮬레이션에 한국이 활용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올림픽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도쿄의 야구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래 다양한 친선 경기나 시합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자 가까운 한국팀을 불러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측도 여전히 외교 관계가 최악인 상태인 것을 알지만 당장 도쿄올림픽이 중대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니 스포츠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일본은 이를 위해서 외국 스포츠 선수 격리를 면제하고 올림픽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과정을 적용해 한국 축구팀 자체를 올림픽을 치르는 예행 연습으로 매우 중요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한국을 연일 깎아내리고 적대시하던 스가 내각도 이번 한국팀 방문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국민들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망쳤으며 변이 바이러스도 해결이 안 되어 관중이 몰리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면서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센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 때 해외 관광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일본 정부는 20조 원가량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스가 내각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축구협회에서 한국 선수들을 초청하여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르기만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도쿄올림픽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얻게 되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인 월드스타 손흥민을 불러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겁니다. 다행히 손흥민 차출은 부상과 무리뉴 감독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 관계도 좋지 않고 여전히 수출 규제까지 자행한 일본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한국팀을 불렀다는 게 큰 불만이며 위험천만한 도쿄에 선수들이 입성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 설문조사협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일본에 방문하기 원한다는 발표에는 도쿄올림픽의 활성화 분위기 혹은 코로나 이후에 일본 여행이 부흥되길 바라는 일본 정부의 바람이 들어갔고 많은 한국인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2018년에는 약 700만 명이 일본에 방문해 그 절반만 일본에 방문하더라도 350만 명의 수치입니다. 2018년 미국은 일본에 150만 명이 방문한 것을 보면 한국은 압도적인 숫자가 일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절반만 오더라도 관광업은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는 일본 측에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국 관광객 포섭을 위해 애를 쓸 것이며 다소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한국인을 일본에 초청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될 걸로 관측됩니다. 일본의 관광상이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일본이기 때문에 태세 전환이 매우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누리꾼들은 여전히 이러한 설문조사를 보고 불매운동이 약해졌다, 속으로는 일본을 가고 싶어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러한 시국에 누가 일본에 가나 설문조사는 조작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축구 한일전까지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 손짓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fall love again. 넌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여러분, 바비킨 고래의 꿈 노래 아시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지금 일본이 고래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꿈을 짓밟힌 고래와 상어들로 인해 스위스,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국제사회가 들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의 고래를 일본이 싹 쓸어 간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요. 포경하면서 하는 말들이 더 가관입니다. 지금 바로 그 소식과 더불어 한국인 불매로 관광객과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자 일본 장관이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라면서 알랑방구 화전 양면 전술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31년 만에 상업 포경을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이 고래 자원 관리를 논의하는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88년 국제사회의 비난에 떠밀려 상업포경을 중단했던 일본은 31년 만에 이로써 상업포경을 재개했습니다. IWC는 일부 고래종이 멸종위기에 처하자 86년 상업포경을 금지한 뒤 영구포경만 일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구포경을 내걸고 고래를 잡은 뒤 식용으로 판매해 자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 탈퇴
탈퇴는 고래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고래 잡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연구 목적에 한해 고래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 상어폭영 재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나 주장이 먹히지 않자 기어코 6월 말에는 상어폭영을 반대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폭영위원회마저 탈퇴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IWC에 상어폭영을 일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올렸다가 부결되자 지난해 12월 탈퇴를 선언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탈퇴가 확정됐습니다. IWC 탈퇴와 관련해 과거 상어폭영이 활발했던 홋카이도, 아오모리, 미야기, 야마구치 등은 집권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과 와카야마현이 상어폭영 부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특히 이 니카이 도시히로는 이번에 한국은 은인의 나라라고 알랑방구 끼는 발언을 한 사람인데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IWC 탈퇴에 따라 일본은 남극해에서 회원국만 가능한 영구 폭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상어폭영을 재개, 판매용 고래고기를 상당량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젊은 층에서는 고래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느는 등 고래고기에 대한 친숙함이 떨어진 상황이라 시모노세키 등에서는 상어폭영 재개를 놓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호주와 유럽 등 폭영 반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일본 비판이 한층 거세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영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일본이 포획한 고래는 밍크고래 12마리, 브라이드 고래 67마리 등 총 79마리입니다. 올 연말까지 밍크고래, 브라이드 고래, 보레고리 등 총 227마리를 잡는다는 게 목표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상어 폭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만 봐도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나 고래가 목표만큼 잡힐지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타국과의 협조나 법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후퇴할 위험성이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고래고기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올해만 19억엔 약 216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상어 폭영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잡은 고래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통을 이유로 고래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상어 폭영에 대해 묻는다면 본인은 먹지 않는다면서도 고래 식문화는 일본의 전통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먹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없다. 멸종 위기가 아닌 것을 전제로 고래가 문제가 된다면 닭, 돼지, 소는 그냥 먹어도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정한 쿼터가 100년 동안 고래를 잡아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잡겠다고 하지만 고래는 국경을 지키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전통이라고 먹을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굳이 잡을 이유가 없고 고래고기 소비량은 연 3,000톤 전후로 1962년도에 80분의 1까지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상어 폭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환경보호단체의 지적입니다. 해양동물 전문 보호단체 하핑크 돌핀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의 경우 제2와 5개군으로 나뉘는데 제2군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오가며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의 회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일본이 매년 잡는 고래 종류와 쿼터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고 나아가 상어 폭영 금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고래 개체수 셈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일본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폭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해역을 회유하는 고래들까지 일본의 폭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호주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상어까지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청상아리를 비롯한 18종의 상어와 가오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제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주요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멕시코에 의해 제안된 의안에 따르면 이들 어종을 포획할 경우 앞으로는 멸종 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청상아리는 최대 시속 130km 속도로 바닷속에서 헤엄칠 수 있지만 참치잡이용 저인용 어망에 자주 잡힌다고 합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과 열대와 온대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지중해에서는 거의 사라졌고 다른 바다에서도 급격한 감소 추세입니다.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청상아리 등은 현재 가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어로서 매년 6,300만에서 2억 7,300만 마리의 상어가 순전히 상업 목적으로 포획되고 홍콩으로 보내져 삭스핀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샤크 트러스트 측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청상아리는 고기와 지느러미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다며 특히 심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제한받지 않은 과도한 어획으로 개체수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종은 청상아리뿐만 아니라 모두 16개의 어종의 바다물고기 지느러미가 샥스핀탕의 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서는 말린 지느러미가 1kg당 1,000달러 이상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샥스핀 재료로 쓰이는 청상아리와 가오리 등 모두 18개 어종을 국제적으로 보호하자는 의안 투표에서 102개 국가가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국제포경위원회까지 탈퇴해가면서 지난달부터 31년 만에 상어포경을 제기한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어선선단을 갖춘 어업국가답게 상어잡이에 있어서도 찬성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